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한방. 네, 2022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마지막 겨울이 왔어요. 너무 추워요. 네, 추워요. 춥고 정말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요즘인데요. 진짜 저는 바바리가 색깔별로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지금 가을을 순삭당한 기분이에요. 겨울에 입어. 그러니까요. 벌써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이 찾아옴과 동시에 온몸이 움츠러들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네. 몸에서 먼 부분인 손과 발이 특히 이제 고생을 하죠. 네. 예, 춥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때로는 좀 저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손발 저림에 대한 증상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손발 저림이라는 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이 겨울에 특히 이 수족냉증으로 되게 고생을 하거든요. 수족냉증이랑 손발 저림이랑도 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수족 냉증과 손발 저림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수족 냉증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가워지는 질환이거든요. 손발이 이제 내가 겨울 되면서 더 차갑고 그렇죠. 시리고 느껴지는 건데 온도가 따뜻해져도 내 손은 그대로 차갑고 네. 심지어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나 봄에도 남들은 문제가 없지만 나 혼자 이제 손발 차고 또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증상들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 저림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혈액 문제보다는 이제 신경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혈액과 신경 문제가 동시에 있으면 저림과 냉증이 동시에 나타날 거고 혈액 문제가 많다면은 그 냉증 문제, 신경 문제가 많다면은 저림 증상 이런 게 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피가 안 통하면 이렇게 저리는 건 줄 알았는데 좀 네. 다른 문제인 거네요. 뭐 이제 딱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고 네.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전 음. 자다가 종아리랑 이렇게 다리 쪽에 쥐가 나는 경우가 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뭔가 이렇게 네. 저절로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네, 난 쥐가 나서 진짜 이렇게 막 종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저림과 이런 쥐남 증상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저린 거는 이게 찌릿찌릿? 찌릿찌릿하거나 높은 고초파 영역에 그 신경 자극이 있는 경우고 네. 그런 이제 쥐나거나 그런 건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굳어 있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아프고 네네. 그런 경우도 이제 근육이 필요한 혈액 공급이 충분히 안 되면서 특히 밤같이 온도가 낮아지고 네.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말초 근육에 긴장이 생기는 경우라서 그것도 저림보다는 이제 혈액 순환, 신경보다는 그런 근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밤에 이렇게 자다가 쥐가 나면 살찌려고 하는 거다.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왜냐하면 있어요? 종아리 근육은 체중을 세상에. 버티는 근육이잖아요. 네. 살이 찌고 있다면 내 종아리가 과부한가요? 네, 과부하 걸려가지고 살찌려고 낮 동안 일을 많이 했겠죠. 오 마이 네. 갓. 살찌거나 뭐 그럴 때는 한번 쥐나는가 한번 보셔야겠네요. 네. 체크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사실 손발이 이렇게 저린 거는 누구나 겪어봤듯이 되게 가벼운 증상이라고 그쵸, 생각하기 그렇죠. 쉬울 네네. 텐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은 증상인가요? 네, 그 손발 저림이란 게 우리나라 사람 한 10명 중에 1명은 겪어본 질환일 거예요. 네. 그만큼 흔하고 뭐 피로하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혈액순환이 조금 안 되거나 근육에 긴장이 있을 때 신경이 압박이 되면 저림 증상은 있다 없다 할 수가 있지만 네. 이런 증상이 오래된다면 네. 질병을 의심해보고 병원에 방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자세를 잘못 취하거나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저림이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손발저림 증상에 따른 어떤 다른 질환이라도 있나요? 네, 그런 질환을 5가지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시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손발저림 증상으로 알아보는 의심질환. 손발저림이 양측 또는 대칭으로 나타나면 말초신경병증. 한쪽 손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 팔 전체, 손가락에 전기가 오는 느낌과 함께 저리면 목 디스크. 갑작스런 손발 저림과 함께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뇌졸중. 손발이 저리고 시리면서 추울 때 악화된다면 혈액 순환 이상. 손발 저림 증상 단순하게 보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는
쭉 겪어봤던 게 이거 같아요. 핸드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하다 보면 여기 막 저리고 막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네. 이게 뇌졸중이랑 막 이런 혈액순환 그쵸. 이렇게 오는 거는 예상보다 되게 심각한 질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네.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거는 신경이 이제 손상이 누적되면서 양쪽의 손이 대칭적으로, 양쪽의 발이 대칭적으로 저려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요 팔에서 내려가는 신경의 하나인 정중신경이 손목을 타고 1번, 2번, 3번 쪽 네. 신경을 누르면서 저리고 아픈 증상을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목 디스크는 이제 흔히 잘 아시죠? 목에서 빠져나온 신경이 네. 팔을 타고 내려가면서 저리고 찌릿하고 땡기는 이런 증상들을 이제 목 디스크 증상으로 네. 볼 수 네. 있고, 손발이 저린데 이게 감각 이상뿐만이 아니라 네. 운동 이상, 힘이 빠져가지고 팔을 들 수 없고 걸을 때 넘어지거나 야. 말이 어둔해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네. 뇌 졸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손발이 저린데 시리고 차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혈액 순환의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수족냉증과 동반된 경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는 게 반복이 될 때, 누적될 때 나타나는 신경 질환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제 본인의 증상을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건 다 들어봤는데 처음 말씀해주신 말초신경병증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초신경병증은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네.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신경이 손상돼 가지고 그 주변에 신경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이상하고 뭐 저리고 둔하고 시리고 네. 그런 게 이제 전신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손끝 발끝에 있는 신경이 먼저 손상되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 대칭적으로 양쪽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려운 내용이니까 CG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손발저림 이렇다면 말초신경병증 의심. 손발저림이 서서히 진행되거나 양쪽이 다 저린 경우, 양손과 발이 동시에 저린 경우, 손발이 저리지만 따뜻하고 피부색이 정상인 경우, 손발이 저리며 감각이 둔하고 시큰 찌릿찌릿한 경우. 네, 뭔가 증상을 보면 가볍게 여기고 저희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무서운 병인 것 같아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어떤 병이든 네. 증상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겁니다. 네. 네. 한의원에서 진단 가능한 병이라면 뭐 진맥이나 문진을 통해서 알아낼 네. 거고, 이거는 한의원에서 보지 못하고 검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큰 병원에서 검사 이런 검사 해보세요. 어떤 과를 가보세요.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네.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한다면 그 저림이 있는 부위에 봉침 치료, 봉독 치료를 사용해서 빠른 효과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벌침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진맥을 해서 정확하게 한약을 써주면 저림 증상이 빨리 완화되게 되는데, 보통 저림 증상은 이제 피로라든지 혈액순환 저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네. 환기나 부자, 이런 계피 이런 약들을 써주면 저림 증상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비증이라는 비증? 개념에서 하거든요. 아래 자막에 나오고 네. 있을 텐데요. 저림증이라든지 이상 감각, 감각 저하 같은 증상들을 비증, 뭐 마목 이런 관점에서 치료를 하고, 한의학 서적에서는 기혈 순환의 저하 아니면은 전기 부족으로 진단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모자란 부분을 보태줘서 치료하면은 효과가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선생님 그 증상이 좀 계속되거나 이렇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맞겠지만 사실 이게 저리는 게 잠깐 저리다가 또 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병원 가면 또 안 아프고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진발을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는 아닐 거고 이제 혈자리. 네네. 손발이 저릴 때 어디를 누르면 좋을까? 집에서 할 수 있는 혈자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신경이 눌렸을 때 그 신경을 빨리 회복시켜주고 네. 반복되지 않게 위해서 저림이 나타났다면 눌러줄 만한 좋은 혈자리 설명드릴게요. 네. 손발 저림 증상이 있다면 여기를 꾹.
합곡혈, 계곡처럼 베인 손가락 사이에 위치한 혈자리. 팔저림 개선과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대장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족삼리혈. 무릎 아래 약 8에서 9cm 정도 경골 바깥쪽 큰 힘줄 안쪽에 오목한 곳.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다리 저림을 개선하고 위장 전체와 관계가 있고 각종 신경통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저릴 때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지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상에서도 흔하게 겪는 이 손발 저림 사실 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손발 저림 증상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CG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손발 저림 예방 팁. 첫째, 컴퓨터, 휴대전화 등 사용 시 적절한 자세 유지하기. 둘째, 장시간 한 자세로 머무를 시 스트레칭과 휴식 취하기. 셋째, 당뇨, 갑상선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넷째,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 공급 필수. 다섯째, 지속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을 방문해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조기 치료하기. 네, 이런 다양한 방법들, 꿀팁들이 있네요. 네, 이렇게 손발 저림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흔한 증상이라서 좀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보니까 좀 놀랐어요, 저는. 네, 이 손발 저림에 따라 어떤 다른 유형의 질환들이 있다고 하니까 더 뭔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한방. 수족 냉증과 손발 저림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만 정확한 원인은 다를 수 있어요. 손발이 자주 저리다면 말초신경 질환을 의심해 보세요. 체질에 맞춘 올바른 한방 치료가 효과적이에요. 말초신경, 척추신경 문제로 인한 저림 증상에는 봉독 약침 치료로 신속하게 완화할 수 있어요. 합곡혈, 족삼리혈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손발이 저리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온찜질이 있습니다. 신경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저림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주 도움이 되고요. 따뜻한 감각이 뇌의 통증 부위를 자극해서 역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똑같은 저림 증상이라도 편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찜질도 많이 활용하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발 저림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한방!